네, 안녕하세요. 김 실장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핀테크 시장에 거대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헥토파이낸셜이 이 기업이 왜 정책 수혜와 함께 시장 혁신의 중심에 섰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앞으로 주가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펼쳐질지 오늘 영상에서 강렬하게 조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헥토파이낸셜 같은 경우는요, 간편결제, 그리고 인증,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금융 플랫폼 등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이끄는 대표 핀테크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마이데이터, 그리고 지역카페까지, 그리고 스마트 행정까지 해서 다양한 정책 수혜와 함께 사업 영역을 지금 꾸준하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융 디지털 전환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음과 동시에 2025년도에 사실상 이번 연도에 헥토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정부의 디지털 금융 정책에 대한 마이데이터 2.0이라고 해서 지역 카페에 대한 인프라 자체도 확장을 하고 있고요. 굵직한 지금 현재 정책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타격이라는 것 자체가요, 좋은 말로 해서 타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꼭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주요 지자체와 함께 대형 금융사와 함께 협업을 지금 진행을 현재 꾸준하게 하고 있는가 동시에 공공이라든지 민간이라든지 데이터 결제 플랫폼을 지금 현재 확대를 꾸준하게 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죠. 자, 그리고 AI 기반으로 해서요, 신사업 진출에 대한 헥토파이낸셜의 성장 자체는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겁니다. 자, 정책이 바뀔 때 시장의 주인공도 무조건 바뀌기 마련이거든요. 헥토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지금 정책이 바뀌었을 때 시장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그 순간이라고 지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헥토파이낸셜 주가 자체는요, 단기 급등 이후에 조정과 횡보를 꾸준하게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6월 초중순을 보게 되면요, 12,000원대의 저점 구간에서 3주 만에 사실 6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32,000원 넘어서서 34,350원까지도 폭등을 했었죠. 자,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단타 매매세가 아무래도 꾸준하게 유입이 되면서 조금 소폭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3,000원에서 25,000원대의 강한 지지와 저항이 지금 꾸준하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익 수급 자체는 사실상 단기적으로 지금은 혼조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이슈 자체가 꾸준하게 부각될 때마다 거래량 자체는 급증을 하면서요, 개인 매수세가 주도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꾸준하게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관들과 외인들에 대한 혼조세 자체가 사실상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의 흐름 자체를 지금 현재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집중해서 봐야 되고요. 정책과 시장이 만나는 곳은 자금도 분명하게 모여 있기 마련이거든요. 차트를 보게 되면 헥토파이낸셜 같은 경우 말씀드렸다시피 6월 초 부근에서 12,000원대에서 바닥을 다 다진 이후에 6월 24일 날 말씀드렸다시피 34,000원대까지 단기 급등을 지금 했었고요. 자, 그리고 이후에 21,000원과 25,000원 부분에서 매물소와 함께 눌림목 구간을 현재 거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21선과 61선 모두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우상향을 지금 보이고 있죠. 거래량 자체는요, 급등 구간에서 폭발을 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조정 구간에서는 점차 감소하고요. 자, 이 모든 것 자체가 사실상 차트 자체로만 기준으로 봤을 때 건강한 눌림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 건강한 눌림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매물 소화 과정 자체가 동시에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 변동사 자체는 사실상 엄청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정책 수혜와 거래량에 대한 재확대 시에는 재차 강한 상승의 흐름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동평균선 자체도 우상향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21,000원에서 25,000원대의 매물소와 눌림목 구간을 거치고 있고, 건강한 눌림목을 지금 현재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정책 수혜와 거래량이 재확대를 됐을 때 재차 강한 상승에 대한 우상향에 대한 급등 자체는 분명하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차트 자체는 사실상 단기 파동이죠. 단기 파동이지만 정책 정책과 기술력 자체는 장기 성장의 엔진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헥토파이낸셜이라는 종목 자체가 지금이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이렇게 급등을 하고 역사적 신고를 한 이후에 눌림목 구간이 생성이 됐고, 이 눌림목 이후에 바로 기회가
분명하게 창출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스크도 분명히 체크를 해야겠죠. 제가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종목이든 간에 리스크는 분명하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리스크 없는 종목은 절대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는 제가 항상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헥토파이낸셜 리스크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단기 급등 이후에 변동성 자체가 확대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책 이슈에 대한 단기성이 분명히 부각이 될 거고요. 경쟁 심화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압박 자체도 분명히 꾸준하게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볼 겁니다. 그리고요, 공매도에 대한 거래량 증가로 인해서 단기 조정 가능성 자체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기관들과 외인들의 자체에 대한 수급 자체가 뚜렷하게 진짜로 만약에 전환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상 지금 단기 조정 자체가 조금은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내용도 배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헥토파이낸셜이라는 종목 자체를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현 구간에서 단기 조정 자체가 조금은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것 자체를 절대로 배제하지 마시고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신규 진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정책 수혜적인 부분 자체와 거래량이 제약대가 됐을 때 분명히 강한 상승에 의한 급등이 분명히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지만 따지고 보면 만약에 단기 조정이 길어진다라고 했을 때 지금 시기 자체에는 사실상 매수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회차를 나눠서 분할 매수를 들어가시는 것도 소량으로 분할 매수를 꾸준하게 들어가는 것도 분명한 기회이실 수 있을 거라는 거니까 이 부분 자체도 꼭 인지를 하시고 계시면 좋으실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수혜와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의 경쟁력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어떻게 보면 신사업에 대한 확장성 자체가 분명히 성장 잠재력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던 리스크적인 부분과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정책 수혜 그리고 기술 경쟁력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사업에 대한 확장성 자체는 분명히 성장 잠재력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개를 꼭 인지를 하시고 투자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과 기술이 만나는 곳에서는 분명히 진짜 성장주가 탄생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이 박스를 보게 되면 지금 헥토파이낸셜 자체가 지금 건강한 눌림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후에는 분명하게 급등이 나올 것으로 급등 자체에 대한 가능성 자체가 조금 더 높다라고 판명이 지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금융의 혁신과 정책 수혜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성장 스토리가 한 번에 만나는 종목 자체가 바로 헥토파이낸셜이라는 겁니다. 100분율로 따졌을 때 리스크적인 부분 자체가 약 20%에서 30%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나머지 70에서 80% 정도가 앞으로 이 건강한 눌림목 이후에 급등 자체가 분명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조금 더 매우 3분의 2 정도의 분량으로 더 클 거라는 것 자체를 꼭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변동성에 대한 수급 혼조에도 불구하고 정책 모멘텀과 기술력 자체가 꾸준하게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헥토파이낸셜에 대한 방향성 자체는 꾸준하게 기대감을 상승을 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구간에서 당연하게 매수를 들어가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데 있어서 매도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시면 그 내용도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영상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자, 매수를 들어가고 싶은 분들은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매도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매도 자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매도를 하시면 좋을지 아니면 지금 현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시면 안 되는지에 대한 내용 자체를 제가 낱낱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영상 하단에 있는 제 고정 댓글 클릭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신청이라고 남겨주시면 모든 분들께 매수면 매수, 매도면 매도 모든 타이밍 자체를 다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내일부터 주말이니까요. 주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